지금 대중이 돈을 벌 수 있는 시장이 아니에요, 결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대비를 굉장히 잘해야 된다. 네, 자, 전문가들은 이는 시작에 불과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글로벌 금리 인상이 아직 초기 단계이기 때문이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여기서 손 놓고 있을 것이냐? 이런 경제적인 이렇게 안 좋은 상황이 오면은 각국 정부들은 대처를 하죠. 대처를 하는데 이제 우리나라 정부를 보면은 그 다음 국토교통부가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서면파파입니다. 안녕하세요. 탱크맨입니다. 자, 만남 시간으로 돌아왔습니다. 첫 번째 주제는 또 블룸버그죠. 부동산 침체 시작일 뿐 최소 2년 간다. 그래서 이제 특히 젊은 층 위험하다. 지금 그런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네, 지난 그 저금리로 인한 상승장 동안에 그 소위 말해서 영끌하신 분들, 그런 분들이 지금 위험하다. 지금 그런 이제 얘기인데, 내용을 좀 보면은 세계 각국이 금리를 본격 인상함에 따라 지금 전 세계가 금리 인상 안 하는 나라가 없죠. 일본 제외하고는. 본격 인상함에 따라 전 세계 그 부동산 거품이 붕괴되기 시작했지만 이제 시작에 불과하다. 이제 시작에 불과하고 사실 옛날에 그 리번 사태 터질 때도 네, 대한민국 그 메인 언론사인 조중동에서는 단기 조정일 뿐이다. 곧 회복될 것이다라고 했는데 세계 언론에서는 장기 침체를 우려했었죠. 그때 당시도 똑같이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네, 지금 현재도 우리나라 언론사 지금은 이제 많이 좀 스탠스가 바뀐 것 같은데 얼마 전까지만 해도 단기 조정으로 끝날 수 있다라는 기사들이 종종 올라왔었어요. 근데 이제 외국의 저명한 컬럼니스트들의 글을 보면은 또 이제 그때 2008년 리먼 사태 때처럼 또 그게 반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생각보다 길 가능성이 높다라는 이 내용입니다. 이걸 좀 보면은 네, 시작에 불과하고 가장 피해를 보는 계층이 누구냐? 젊은 계층이 가장 고통이 심할 것이다. 네, 입니다. 그래서 네, 이 그렇습니다. 젊은 층이라고 했지만 사실 서민으로 보면 되는 거죠. 네, 서민. 예. 네, 연령대는 2030, 뭐, 그렇게 될 것 같고, 또 크게 확장하면 30, 40까지도 포함되는 그런 개념 같고요. 현재 네, 위기는 지난 2008년 세계를 강타했던 서브프라임 위기보다는 못하지만 각국 중앙은행에게 큰 도전을 안겨주고 있다. 각국 중앙은행들이 경기 침체에 빠지게 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부동산 거품을 빼야 하기 때문이다. 네, 그래서 지금 지난 5년 동안 저금리 정책으로 시장에 돈을 풀면서 그 돈이 어디로 몰렸죠? 투자 시장으로 몰렸죠. 그래서 네, 뭐 주식이나 코인이나 부동산 이런 투자 시장에 몰렸는데 그 몰려있던 돈들을 이제 빼내야 되죠. 빼내는 작업을 하기 위해서 금리를 인상을 하는 겁니다. 네, 근데 생각보다 잘 안 빠져요. 그래서 이제 얼마 전에 그 미국에서 그 물가 그 지수를 공개를 했죠. 공개를 했는데 뭐 생각보다 이 성적이 시원찮아가지고 지금 주가가 많이 빠지고 있죠. 근데 대중들은 좋을 것이다 해서 투자해야 된다라고 하지만 그게 발표되고 나서 투자했던 사람들은 또 물리고 지금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하고 있는데 지금 대중이 돈을 벌 수 있는 시장이 아니에요, 결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대비를 굉장히 잘해야 된다. 네, 자, 전문가들은 이는 시작에 불과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글로벌 금리 인상이 아직 초기 단계이기 때문이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여기서 손 놓고 있을 것이냐? 이런 경제적인 이렇게 안 좋은 상황이 오면은 각국 정부들은 대처를 하죠. 대처를 하는데 이제 우리나라 정부를 보면은 그 다음 국토교통부가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건축 안전진단 규제 완화하겠다, 연내 네, 확정한다, 시간 당기겠다 하면서 국토교통부 유튜브 공식 계정에 원희룡 장관이 나와서 이제 일기 신도시 재건축 관련된 브리핑도 했죠. 네, 브리핑을 하면서 그 핵심이 보면은 결국 명분이 있어야 된다. 인센티브 받으려면 다들 납득이 될 만한 그런 개발이어야 된다. 왜? 왜 일기 신도시는 인센티브를 주느냐? 다른 구역에서 들고 일어날 수도 있죠. 그래서 이제 확실한 명분이 있어야 된다. 그 명분이 뭐죠? 공익이에요, 공익. 그래서 네, 공익에 부합되는 명분이 있어야 된다 해가지고
윤석열 행정부의 대선 공약이기도 했던 재건축 아파트에 대한 안전진단 규제 완화의 속도가 빨라진다 해서 국토안전관리원의 그 규제 안전 완화 방안 용역을 맡기며 오는 12월 초까지 결론을 내리기로 했다. 근데 공교롭게도 서울시 2040 계획이 나오는 시기와 겹치게 되죠. 네, 그러면 이제 서울시는 오세훈 서울시장한테 맡긴다고 이미 윤석열 대통령이 얘기를 했으니까 국토부는 아마 1기 신도시와 1기 신도시와 연한이 비슷한 이제 그런 아파트들의 재건축에 이제 주력을 하고 서울시는 이제 30년 이상의 대규모 택지 개발 지역에 만들었던 이제 서울 사이드 지역의 재건축 아파트 이런 거 이제 정비 계획안을 슬슬 내년 초부터 만들겠죠. 그래서 네, 이제 대한민국도 이제 건설 경기 활성화 뭐 이런 거 준비를 지금 하고 있다. 그래서 가장 마지막으로 보면은 이처럼 적정성 검토 기준이 과도하다는 지적의 국토부는 현행 50%인 적정성 검토 구조 안정성 비중을 30%까지 하향하고 사실 이 50%냐 30%냐 이걸 이미 그 현직 그 민주당 의원이 고백하기도 했지만 안전진단은 결국 정치적으로 악용되고 있는 수단 중에 하나다. 그래서 제가 볼 땐 충분히 지금 국토부에서 이러한 걸 개정을 할 수가 있는데 12월까지 이렇게 하는 거 보면은 아직도 집값은 더 내려야 된다라는 그런 사인일 수도 있습니다. 자, 어쨌든 건설 네, 경기 활성화 이런 걸 할 예정이고 그래서 이제 기회가 올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이건 이제 아파트 영역이고요. 자, 재개발 영역은 그 다음으로 넘어가면은 이제 이 뉴스를 하나 클릭하면은 공공정비 사업 지방 구도심 출격해가지고 임대주택 비율 20%로 완화하겠다. 그래서 이제 네, 인센을 주겠다. 규제 풀고 일허가 축소하고 인센을 주겠다. 지방광역시 서울의 개발 공식을 그대로 이제 이식할 준비를 하는 거죠. 그래서 서울에서 3, 4년, 5년 전부터 역세권 구도심 위주로 고밀도 개발 거점을 하나 지정하고 그 위주로 고밀도 개발한 그 방식을 그대로 지방광역시에 이식을 하겠다는 그런 발표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금리 인상기에 맞춰서 각 정부는 대응을 하고 있다. 이거에 대해서 우리는 액면적으로 받아들이고 정부, 그러니까는 권력자가 어떻게 대응을 하고 어떤 정책을 마련하는지 그거에 포커싱을 해야 돼요. 맨날 그 어떤 유튜버의 뭐 얘기 이렇게 뭐 들으면은 파월을 막 비난하고 그리고 뭐 윤석열 정부는 왜 문재인 정권 때 있는 그런 규제를 왜 철폐를 안 하는지 모르겠다. 그 얘기만 맨날 하는데 그거는 그러니까는 그 사람의 입장을 따르는 그런 어 위안은 될 수 있겠죠. 위안은 될 수 있지만 대응이랑 전혀 관련이 없는 그러한 행동이거든요. 그래서 정부가 과연 어떤 행동을 하는지 그런 타이밍을 잘 노려야 된다라고 그렇게 좀 보여집니다. 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디에 투자를 해서 돈을 벌어야 하는가? 가장 산동네에 있는 송동구에서 가장 산동네에 있는 금호벽산 아파트 리모델링 이거 강남대는 강북부동산 정해져 있다 책에서도 이미 소개를 드렸고 네, 강의에서도 수차례 언급을 드린 그리고 사실은 코로나 전에 오프라인 강의에서 이제 추천을 했던 그 아파트인데 네, 도시계획심의 한 번에 통과했다. 한 번에 통과했다. 송동구가 일을 잘합니다. 네, 어, 그렇습니다. 네, 사실 해당 조합도 일을 잘하겠지만 송동구 자체가 일을 잘해요. 그래서 구청 관계자는 최근 제4차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하고 금호비박산 아파트의 세대 증가형 리모델링 사업 실미를 진행 수정 가결 결정이 내려졌다라고 이제 발표를 했는데 네, 어쨌든 이런 사례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지금 경제 상황은 점점 안 좋아지고 사실 소위 대중들이 말하는 입지가 좋은 그런 곳의 시세는 계속 떨어지고 있는데 거점 주변에 해당 지자체장이 밀어주고 있는 곳은 왕성히 지금 인허가를 받고 있다. 그러면서 이제 뭐 아래 댓글 보면은 뭐 적중 이렇게 되어 있고 네, 뭐 그렇게 되어 있는데 다른 심의가 더 남아있긴 한데 놀랐어요. 조합이 일 잘하는 듯요. 뭐 이런 댓글도 있고요. 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네, 저는 사실 뭐 금호벽산 보고 1도 걱정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자, 네, 그러면 이제 재개발 영역 마지막으로 금정역세권, GTX C노선 예정인 금정역세권 3번 1동 2지구 구역 지정 고시인데 이거 사실 2020년도 그 강의 때도 한번 소개는 드렸어요. 네, 소개는 드렸는데 그 강의안을 찾다 못 찾아가지고 그 서경희 연구소에 올라와 있는 자료를 찾았습니다. 2022 올해 3월이죠?
예, 네. 3월 자료인데, 네, 올해 3월, 이게 저희가 그 서경기 연구소라는 멤버십 전용 카페를 운영하고 있고요. 그 멤버십 전용 카페에는 이렇게 그 도시 주거환경 정비 기본 계획이라든지 이런 도시계획 관련된 이런 중요한 자료들을 올려놓고 있어요. 이게 사실 진짜 엑기스죠. 네, 이게 그래서 진짜 서경희 엑기스. 연구소의 자료는 진짜 투자로 직결될 수 있는 엑기스 자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것들 그냥 공부 쓱 하는데 이렇게 끝나지 않고 한번 각자 해석해 보시고 임장을 한번 가보시고 이렇게 하는 건데 어쨌거나 자, 이렇게 좀 살펴보자면, 당연히 주거환경 정비 기본 계획이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현황 분석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해당 주거지는 노후도가 어떻고, 그리고 구성원은 어떻고, 그리고 이런 개발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이런 것들도 다 디테일하게 설명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꼼꼼하게 지역별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금정 역세권, 금정 주거 생활권, 현황 분석, 뭐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중요한 건 사실 이 해당 금정 역세권에서 네. 옛날에 재개발 잘 진행되다가 이제 막 지지부진하거나 해제되거나 뭐 이제 그랬던 구역들이 상당히 많은데 네, 근처에 이제 뭐 전통시장도 있고요. 상권도 워낙 강하고. 네, 근데 이제 최근에 상승기 때 땅값이 많이 오르고 그리고 이제 GTX 신호선 관련된 이 금정 역세권을 군포시의 거점으로 지정하면서 힐스테이트 신축 개발과 그 힐스테이트 신축 뒤쪽의 중공업 지역 개발 이런 네, 것들이 지금 왕성하게 잘 되고 있죠. 지지부진했던 게 살아나고 있는데 중요한 거 주의해야 될 점. 이 동네는 재개발 투기꾼들의 선동이 많은 지역이에요. 네, 네, 그래서 그걸 잘 거르고 투자해야 돼요. 네, 당동 재개발 같은데 이런데 조심해야죠.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런 재개발에 대해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첫 번째, 도시계획과의 정합성, 그러니까는 기존 그 도시계획과 충돌하지 않는 범위 내의 재개발 구역을 매수하면 된다, 그건데요. 첫 번째, 이 3번 율동 이지구가 이쪽 범위 이렇게 표시를 해놓으셨는데 우리 회원님이 대체 이 구역이 어떻게 되느냐면 도시 주거환경 정비 기본 계획에 이쪽이 그 기존 재개발 구역이고요. 그리고 이쪽 계획에 이렇게 주황색으로 이렇게 표시된 거 있죠. 이게 도로 확장이라고 써져 있습니다. 이게 화질이 좀 안 좋긴 하는데 도로 확장이라고 써져 있다. 그런데 도로 확장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기존 주택가예요. 주택가인데 기존 주택가에 있는 조그만한 도로인데 이 도로를 확장하려면 기존 주택가를 철거해야 되겠죠. 그런데 이 많은 주거지들을 철거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가장 합리적인 수단은 재개발을 통해서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철거에 동의하게 만들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예. 그래서 이거를 지정을 한 거다라고 보시면 될 거고요. 그렇다면은 저희가 당동 재개발은 좀 조심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이렇게 했었는데 여기도 분명히 도시계획상에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렇게 해서 여기도 도로 확장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되어 있고 그리고 당연히 여기도 도로 연결 이렇게 해가지고 도로 확장에 대한 언급은 되어 있는데 그렇다면은 그럼 이것도 재개발 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해서 이렇게 좀 찾아보시면 어떤 게 또 있냐면요. 여기 보시면은 이게 도시재생 전략계획이라고 있어요. 이건 금정역세권 관련 부분이고요. 네, 이런 거. 네. 이 원칙을 지켜야 된다라는 것이 그 군포시 도시계획이에요. 군포시 도시계획인데 그렇다면 이 당동 쪽, 이 군포 역세권은 어떤 그 도시계획이 기본적으로 있느냐? 이 바운더리 있죠, 이 바운더리. 이 바운더리를 침해하지 않는 선에서 그 개발을 해야 돼요, 기본적으로. 그런데 이 바운더리 내에서 보면은 이 바운더리 내에 또 군포 10구역인가 이 도시정비용 재개발 사업지가 또 있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고밀도 개발이 가능한 그런 재개발 구역도 있는데 그런데 이렇게 싸잡는 뭐 뉴타운을 개발해야 된다. 이렇게 싸잡는 뉴타운 개발해야 된다. 해가지고 하게 되면 그거는 반려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높죠. 네. 좀 어쨌든 지금 복잡하거든요. 뭐 네. 서울을 비롯해서 다른 도시들도 네. 해당 그 역세권 지구 단위 계획구역 지금 웬만하면은 중요 역세권은 네. 이 관이 주도하는 고밀도 개발, 그러니까 지구 단위 계획구역으로 인센티브를 주면서 민간 건설사들이 자연스럽게 고밀도 개발을 하도록 유도를 계속 하는데 네. 거기를 쓸데없이 재개발 구역으로 포함시켜서 막 하려고 하는 지금 서울에서도 네. 사실 그런 곳들이 있죠. 선동하는데
도봉구 방학역세권 같은 경우, 네, 그 방학역세권의 지구단위계획구역 관에서 지정한 별도의 개발 계획이 있는데 그걸 침해해서 구역 지정해서 본인들이 그림을 그려가지고 구역 지정해달라고 구청에 제출하니까 바로 반려처분 받았죠. 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의 도시계획과 이 도시계획이 침해되지 않는 범위에서 뭔가 하더라도 해야 된다. 네, 근데 지금 뭐 재개발 선동하는 애들은 지네 멋대로 그림 찍찍 그리면서 지금 이제 먼저 선진입하는 애들 지금 돈 벌고 있어요. 그래서 네, 우리가 그 가격을 받아줄 이유가 전혀 없다.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기존 상위 도시계획에서는 어떻게 묘사가 되어 있는지, 그리고, 재개발을 적극적으로 좀 허용해 주는지 아니면은 소규모 재개발이나 아니면은 가로주택 정비 사업으로 그렇게 좀 전환 유도를 하는지 그런 것도 꼼꼼하게 봐야 되는데 이 군포 역세권은 그 소규모 재개발이나 가로주택 정비 사업을 유도하는 그런 문구들도 또 있어요. 뭐 그래서 이런 것들 이렇게 꼼꼼하게 이거는 도시재생 전략 기본계획 이런 것들은 어, 군포시청에 있거든요. 군포시청의 자료를 다운로드 이렇게 받으시면은 그런 게 다 나와 있어요. 그런 게 다 나와 있고 그러기 때문에 왜 군포시는 이런 계획에 따라서 도시계획을 집행하느냐. 일단 그 군포시도 그 상위의 그 경기연구원에서 연구한 내용을 토대로 그렇게 집행하는 거일 가능성이 높거든요. 네, 네, 그래서 맞습니다. 결론적으로 얘기를 드리자면은 일단 부동산은 하락장이다. 하락장인데 그렇지만 새로운 그 윤석열 정부 때에 들어가서 재건축의 기회를 다시 줄 가능성이 있고 그리고 지방 도심에 이런 재개발이라든지 이런 거를 좀 할 가능성이 있다. 그렇다면은 우리는 어떤 데 투자를 하느냐 이렇게 또 참고하시면 되는데 금호벽산 같은 경우는 저희가 강조했던 것이 이게 금호동 일대가 성동구에서 중요한 거점으로 이렇게 인식이 되고 있잖아요. 금감시장을 중심으로. 그렇죠. 네, 네. 그래서 금남시장이라는 작은 거점이 하나 있고, 네, 그리고 이제 금남시장이 왜 중요하냐면, 성동구에서 도심으로 들어가는 그 길목에 금남시장 그 통행로가 있어요. 그 길이. 네, 지금 뭐 2차선 도로밖에 안 되는 그 도로인데, 네, 그래서 확보 계획도 있고, 네, 굉장히 중요한 그 도로거든요. 네, 성동구에서 이 금호동에서 이 중구, 도심권인 중구로 들어가는 그 라인이기 때문에 그쪽 자체가 금남시장 허접해 보이는 시장일지언정 굉장히 중요한 거점이죠. 그 동네 자체에서는. 그래서 성동구청장이 금리단길을 지정하면서 활성화시키는 이유가 거기 있는 겁니다. 그걸 알아야 돼요. 왜 그 동네에 그 후질근한 동네에 해당 구청장이 네, 계속 연임하고 있는 일 잘한다고 칭찬받으면서 계속 연임하고 있는 해당 구청장이 거기를 왜 중요하게 생각하지? 금호동 자체가 성동구청장 입장에서는 업적을 과시할 만한 동네인 거죠. 그래서 이제 금호 23구역, 금호 21구역도 밀고 있는 거고, 네, 그리고 이제 그렇습니다. 네, 더불어서 지금 이 리모델링 인허가도 한 방에 받아서 놀라운 거죠, 사실. 네, 네, 그래서 서울시도 관심 있게 바라보고 있는 그런 동네입니다. 이런 데 투자는 돼요. 네, 입지 결코 떨어지더라도 네, 해당 지자체장이 쳐다보고 있는 이런데 네, 그냥 그쵸. 투자하면 돼요. 근데 사실 투자하려고 보면은 눈에 별게 다 보일 거예요. 과연 투자해도 되느냐? 나는 비싸게 사는 게 아닌가? 봤을 때 너무 후질근해 보이는데 이 가격은 너무 비싸 보이는데 뭐 직전가니까 확인하면서 이거는 좀 아닌 것 같은데 뭐 그러는데 사실은 저는 투자할 때 가격을 한 번도 염두하지 않는 게 지금 내가 비싸게 사더라도 그거보다 더 비싸게 팔 수 있는 인허가가 나오느냐 그게 훨씬 더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예. 네, 적정가만 파악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직전 거래가가 아니라 적정가를 파악해야 돼요. 네, 그래서 경기도에 이런 재개발도 기회를 또 받을 가능성이 높은데 이런 큰 도시 기본 계획과 맞아떨어지는 지역은 재개발로 지정을 해주지만 군포시 도시 기본 계획과 어긋나는 듯한 화가들이 그림 그린 그런 재개발 지역은 빠꾸 먹을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좀 인천을 보면은 네, 알 수 있죠. 인천이 재개발의 성지인데 네, 인천 구도심 거점 배후 주거지들은 인허가를 다 받고 있는데 이제 뭐 화가들이 찍찍 그린 곳들은 동의서만 걷고 그 이상 진전이 안 되고 있죠. 네, 네, 그래서 그런 거 봤을 때 그렇고 어쨌든 제가 볼 때는 뭐 충청권이나 전라권이나 경상권 이 지방으로 개발을 계속 확대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네, 예, 그래서 그렇습니다. 네, 지방을 열심히 한번 쳐다보세요. 제가 네, 볼 때는 그러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자,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